화끈한 무대 매너와 노래 실력으로 요즘 트로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수가 있는데요. 바로 허민영 씨입니다. 무대마다 항상 궁금해지는 가수. 오늘은 어떤 즐거움을 줄까? 어떤 웃음을 줄까? 나는 기대를 갖게 만드는 가수였으면 좋겠어요. 관객이 진정 즐기고 웃을 수 있는 무대를 위해 그는 오늘도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데요. 무명 가수에서 빛나는 별을 향한 그의 인생 노래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역의 한 노래 경연대회를 관람하기 위해 강릉 시민들이 모였는데요. 이 공개방송 프로그램의 초대 가수로 참가하게 된 민영 씨. 이분은 우리 그 트로트계의 싸이라고 불립니다. 왜 그러는지 딱 올라오면 왜 서샤가 싸이나 이거 알아요. 딱 보면 알아요. 그냥 여러분 정말 노래 잘하는 멋진 가수입니다. 허민영 씨를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술 한잔을 갖추셨나요? 사랑의 가슴이 아파도 나요. 그가 무대에 등장하자마자 관객들의 이목을 단번에 사로잡는데요. 가수 싸이를 닮은 외모와 익살스런 퍼포먼스 덕에 트로트계의 싸이라는 콘셉트로 활동 중인 민영 씨. 민영 씨의 재밌고 격렬한 무대에 관객들의 흥도 점점 오르기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이름이 뭐라고요? 허민영 이름이 뭐라고요? 멋있죠?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분 옆에는 제가 서기 싫습니다. 네. 저도 키가 180에서 조금 빠지는데 8cm 정도 빠져요. 근데 예, 오늘 저 허민영 씨 강릉 시민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입니다. 멋지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트로트계의 싸이 강원도 횡성 출신 트로트 가수 허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원의 아들. 예. 하지만 지금 이곳은 바다가 있습니다. 같은 강원 도민이라는 반가움에 다시 한번 민영 씨에 대한 관객들의 관심이 기울기 시작하는데요. 먼 길도 좀 못 가고 싶은데 네네. 기차를 예약해놔. 저 오늘 횡성에서 나고 자란 우리 허민영 씨가 오늘 특별히 모셨거든요. 지금 저 망고땡이라는 노래입니다. 좀 네네, 전에. 망고땡이라고. 네. 그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드라마 있어요. 예. 거기 이제 주제곡에 산 실리 노래거든요. 그죠? 지금 아셨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 횡성 토박이 가수 민영 씨. 트로트 가수로 데뷔한 지 올해로 10년이 됐는데요. 최근 앨범 발표 후 활발한 활동을 벌이며 인기몰이에 나서고 있죠. 제가 한참 매니저 생활을 할 때 거기 회사 부사장님이 그 유명한 최준영 작곡가님이라고 그분이 부사장님이셨어요. 근데 우연찮게 회식 자리에 안 오시다가 그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회식 자리에 술 한잔 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공간을 갔는데 거기서 그냥 저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춤추고 노래했는데 부사장님이 안 되겠다. 내일 사표 내. 바로 전속 계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매니저 사표를 내고 전속 계약한 게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유명 작곡가의 권유로 데뷔했지만 10년간 무명 시절을 보낸 민영 씨. 하지만 얼마 전 발표한 노래가 한 인기 드라마 OST로 사랑받으며 서서히 이름을 알리고 있는데요. 그의 무대 또한 인기를 끌며 요즘 각종 행사에서 섭외가 꾸준히 늘고 있죠. 저는 허민영 씨 라이브 처음 보거든요. 대한민국 대중음악계에 지금 새바람이 붑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제가 음악 프로그램 20년 넘게 했는데 허민영 씨 분명히 큰 파도 한번 일으킵니다. 두고 보십시오. 장담합니다.
일단 너무 힘들고요. 관객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호응을 많이 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지금. 일단 강원도 태생이라 더 좋아해 주신 것도 있는 것 같고 신인의 자세로 더 열심히 하라고 응원의 박수 보내주신 것도 있는 것 같고 오늘 아무쪼록 무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서울의 한 연예 기획사를 찾은 민영 씨. 뭐야 카메라? 아유 형 만나봤어요. 아 참. 저 예전에 매니저 출신인 거 아시죠? 매니저 그때 매니저 스타트 했을 당시에 제 상관 형이 계셨어요. 저랑 진짜 동고동락하면서 있었던 형인데 그 형에 대한 인사도 할 겸 추억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일부러 여기 찾아왔어요 형한테. 민영 씨는 2002년 가수 조용필 씨의 개인 경호원으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후 우리나라 톱스타들의 매니저로 8년간 활동하며 줄곧 연예계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과거 매니저 시절, 당시 가깝게 지낸 동료 형을 만나 오랜만에 옛 이야기를 나누는 민영 씨. 일단은 매니저 처음 시작했을 때 제 사수였고 그다음에 진짜 밥 잘 사주는 형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 그냥 든든한 지원군 그냥 제가 부비를 큰 언덕 등치도 크잖아요. 큰 언덕이라는 생각을 가진 형이죠. 도움도 많이 받으셨어요? 도움은 정말 손꼽을 정도로 형이 도움을 정말 많이 줬죠. 진짜로.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없는 동생이었는데 어떻게든 잘 되게 해주려고 도와줬던 것들이 엄청 많아요. 정말 많아요. 첫 사회생활 당시 함께 매니저 활동을 하며 늘 어깨를 다독여준 사람. 덕분에 낯선 환경과 고된 시간들을 위로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죠. 그쵸. 내가 이제 10년 됐어요. 앨범 낸 지가, 데뷔한 지가. 올해가 딱 10년째니까. 맞지. 그때가 맞지. 그때 해서. 그때 우리 횟집에서 형 이제 내 꿈의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기억나요? 근데 그게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술을 좀 먹었던 것 같아. 좀 취해서 형 진짜 나 이제 매니저 그만두고 뭐 가수를 한다고 하길래 뭐 저는 뭐 보통 사람들은 그냥 안 믿었을 텐데 저는 믿었어요. 그냥 이 친구한테 야 잘 선택했다. 넌 매니저보다 끼가 많아서 가수를 하는 게 낫겠다. 큰 꿈을 안고 호기롭게 연예계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민영 씨. 가수 활동을 하며 그는 뮤지컬과 드라마, 영화에서도 단역으로 열심히 활동해 왔지만 역시 연예계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힘들었죠. 2009년에 첫 앨범을 냈고 올해가 2019년이니까 10년 됐어요. 올해 딱 10년째인데 회사도 잘못되고 계약도 계약대로 묶여 있고 활동은 못 하고 어떠한 경제적인 여건도 제대로 마련을 못 하고 계속 나이는 먹어가고 근데 그 과정을 한번 이렇게 제가 쭉 생각해 보면 그렇게 오늘 뭐 이 시간도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 10년이라는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려고는 하지만 그래도 다시 태어나면 그렇게는 못 버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긴 공백의 시간, 매니저를 그만둔 아쉬움도 있었지만 진심으로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지인들이 있어 희망을 안고 잘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만나면 술 먹거나 아니면 뭐 술자리는 요즘에 없지만 하는 얘기가 끼는 많은데 또 마음은 열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앞으로 혹시 잘 되는 게 목표지만 주변 사람들 챙기는 것도 꼭 챙겨가고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가 사람들한테 낮추면서 성공할 수 있기를 저는 지금 이 친구한테 항상 바라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꿈을 향한 초조하고 불안했던 시간들. 반면 이 오랜 여정이 준 선물이라면
고마운 사람들과 이를 소중히 대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서울의 한 의상실을 찾은 민영 씨. 안녕하세요, 사장님. 나 의상을 또 맞추러 왔어. 네네네. 그때 너무 잘해주셔갖고 이쪽에 일단 앉으세요. 너무 잘해주셔서 잘 입고 계세요? 너무 잘 입어요. 춤출 때 네. 이게 편하니까 다른 옷을 못 입겠더라고. 민영 씨는 체격이 큰 편이다 보니 기성복을 입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무대 의상은 자신의 체형과 취향을 고려해 꼼꼼히 맞춘다고 해요. 색깔은 요 세 가지 중에서 어떠세요? 전 이거랑 요거. 이게 이쁜데? 요거 두 가지요? 이렇게 두 개 하셔도 이게 괜찮으세요. 얇은 거죠? 원단 상당히 얇아요. 예. 이거 얇네. 예. 바지도 엄청 시원해요. 그리고 공기도 잘 통하고. 바람 통하고. 네네. 소재가 마소재가 섞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원해요. 아, 우리 허민 형님한테는 딱 제격인 거예요. 예. 근데 얇기가. 이거랑 이것도. 요것도 괜찮으세요. 좀 화사하고. 저는 일단 첫 번째 원색, 밝은 색을 좋아해요. 아래 위로 한 벌로. 그 다음에 어깨나 이런 품, 통 뭐 이런 거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뚱뚱하지만 뚱뚱하지 않게 보이기 위해 만드는 그 옷들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여기 사장님이 진짜 잘해주시거든요. 알아서 그냥 척척 해주시니까 무조건 의상은 여기 와서 맞추죠. 체형의 단점을 보완하고 땀이 많은 체질도 고려해 색상과 소재를 고르는데요. 또한 무대에서 격렬한 춤을 선보여야 하는 만큼 원단의 재질과 디자인도 까다롭게 확인해야 하죠. 48. 옷감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너무 그렇게 몇 센치인지 말씀하지 마세요. 네. 너무 창피하니까. 셔츠는 입으실 때 빨리 벗으셔야 되잖아요. 단추 그쵸? 없이? 단추 없이 하시고 안에다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찍찍이. 네, 찍찍이를 여기서부터 붙여드릴게요. 그러면은 무대에서 입으시고 확 벗으시고 얼른 갈아입으실 수 있게 소매도 같이 좋죠. 그렇게 하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럼 다 그걸로 해주세요. 네. 이렇게 쭉 벗고 다시 또 붙이고. 네, 쭉 그렇게 해서 벗고. 네, 아,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단추 구멍 없이. 네, 단추 구멍 없이 그렇게 입으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네. 한 벌의 의상을 위해 챙겨야 할 게 참 많은데요. 가수에게 있어 의상이란 무대를 더욱 화려하게 하고 자신의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자 제2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보다 아무래도 어깨가 넓으시기 때문에 네, 어깨도 넓지만 체격도 크시잖아요. 근데 조금 더 슬림하게 해달라고 하시니까 그게 조금 더 이제 힘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옷은 꾸준히 하셨던 분이신데 입으시면 체격이 크시고 약간 살집이 있으신데도 멋있으세요. 그래서 보람이 있어요. 또 이제 이번에 하시는 옷 입으시고 또 이제 무대에서 또 멋있게 춤도 잘 추시고 또 이제 뭐 이제 팬분들한테 사랑을 받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하죠. 의상을 맞출 때마다 관객들과 함께 호흡할 무대를 그려보는데요. 설렘으로 가득한 이 새로운 옷들이 진정 날개를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입으실 때 빨리 벗으셔야 되잖아요. 단추 없이. 의상 자체가 이제 제가 너무 원했던 의상이고 원했던 색상의 의상이기 때문에 저렇게 밝은 기운을 가지고 앞으로의 활동도 좀 밝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상 나올 때까지 한 2주 걸릴 것 같은데 그때까지 엄청 기대가 될 것 같아요. 무대에 서서 저 옷을 입고 또 여러분한테 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2주 동안 꾹 참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의 가장 친한 지인인 방송인 탁재훈 씨를 만났습니다. 민영 씨의 앨범 활동 소식을 시작으로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데요. 이번 제목이 뭐지? 망고땡. 망고땡. 그 얼음땡 이후에 처음 내가 그런 제목을 들어본다. 어? 망고땡. 어. 만 가지 고통에서 끝난다는 거죠. 아, 망가지고 도땡. 과일 망고가 아니고 이미 만고. 망고땡. 드라마 어디 OST 나가지 않냐? 지금 KBS 주말 드라마 나와요. 그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이라고. 그게 가끔씩 자주 나와? 일단은 나오는데 제 건 아직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끝나기 전에 나오겠죠. 아, 왜냐하면 빠른 노래이기 때문에 다 슬픈 음악만 먼저 나오고. 아
지금 드라마 전개상 상황이 안 좋구나. 상황이 뭐가 좀- 지금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아직 안 좋은 일들이 네. 막 터지고 서로 싸우나 그러나 보지. 밝지가 않아서 제 눈에 밝아야 되는데 아, 그 드라마. 제 눈에 나오는 타이밍이 아직 없다. 그러니까. 근데 드라마 이제 거의 끝나가요. 아, 이거 큰일 났네. 몇 회 안 남았어요 지금. 빨리 화해를 하고 그래야지 그 망고땡이 나오면서 그래야 될 텐데. 그러니까 다 뭐 오래됐죠. 뭐 일단은 언더그라운드에서도 많이 활동을 했었고 뭐 그런 데서 이제 형 동생처럼 그렇게 만나가지고 뭐 많은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의논도 하고 고민도 얘기하고 그런 사이입니다. 탁재훈 씨 또한 민영 씨가 무명으로 힘들었던 시기 가족처럼 보듬어준 고마운 존재인데요. 요즘은 민영 씨가 가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다 보니 연예계에 대한 조언들로 그를 응원하고 있죠. 활동 뭐 하고 있잖아 그래도. 지금 일단 방송 쪽으로만 하고 있고 예능은 아직 아무것도 시작은 못했습니다. 아 예능은. 하나 좀 물 만날 수 있게 제대로 된 거 하나만. 근데 딱- 나는 그래 예능 먼저 뭐 하는 거 좋은데 어쨌든 앨범 자체가 네 가수니까 앨범 홍보에 조금은 이제 하고 중점을 좀 어떻게 둬야죠. 처음부터 잘 되겠어. 근데 처음 앨범 나왔을 때는 다 지방 다 홍차 타고 돌아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지방 돌아다니고 막 거기서 홍보하고 그냥 막 대학교 축제 그냥 가고 막 직접 그랬- 운전하셔서 그럼 옷 그- 들고 당연하지. 옷은 안 들었지. 운전하는데 옷은 못 들고 뒤에 자리에다 걸어놨었지. 해갖고 그런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 뭐 내가 보기엔 잘하고 있는데 언젠가 분명히 기회가 올 거야. 한번 보여줘야 돼. 기회가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한번 보여줘야지. 응? 그 타이밍을 좀 기다리고 있죠. 타이밍 딱. 분명히 타이밍은 올 거야. 예능 쪽에서는 워낙 최고잖아요. 그래서 예능 조언을 좀 들으려고. 왜냐면 형님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볼 때 일적으로 여쭤보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오늘은 형님한테 좀 부탁을 정식으로 드려서 좋은 조언을 얻고 나중에서도 이제 또 곱씹으면서 좀 연습도 많이 하고 준비 좀 하려고 오늘 제가 부탁을 좀 드렸어요. 민영 씨는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는데요. 하지만 탁재훈 씨 말대로 과정의 노력들과 그 기다림을 믿으며 현재의 조급함을 내려놓기로 합니다. 예능을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이제 자기가 좀 릴렉스되고 이제 어떤 그 좀 준비가 마음적인 준비가 됐을 때 뭐 무조건 예능하고 싶다 나와서 예능하다 보면 이제 잘 못할 때도 있을 거고 그럼 또 자기에 대한 실망도 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이제 즐길 수 있을 때 예능은 진짜 즐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즐길 수 있을 때 이제 아마 분명히 좋은 프로그램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찾는 사람도 많아지고 이제는 뭐 지금 예능을 바로 한 것도 좋지만 이제 지금은 뭐 노래할 수 있는 무대라든지 행사라든지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 라디오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에 좀 더 많이 좀 익숙해져 있다가 좀 예능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디오 공개 방송을 위해 춘천을 찾았습니다. 대기실로 들어가자마자 오늘의 무대를 빛내줄 의상을 꺼내드는데요. 공개하겠습니다. 첫 옷을 개봉합니다. 이거예요. 멋있죠? 아. 새로 맞춘 의상 기대되십니까? 진짜 오늘 이 의상 입으면 이 의상 색깔대로 아주 오렌지하게 기분이 아주 색다를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아요. 지금 기대가 너무 많이 돼서 빨리 입어보고 싶어요.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자신의 무대를 기다리는 동안 방송 관계자와 출연진들에게 깍듯이 인사를 나누는 민영 씨. 다음 무대에서 한번 뵙수 영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냈어? 네, 고맙습니다. 요즘 보기 좀 뜸하던데. 이제 홍보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음반 새로 나온 지. 신곡 전문 나왔어? 네, 나왔습니다. 만고땡이라고 해요. 선생님. 망고땡. 네. 좋네, 제목이 망고땡.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은 뭐 열심히 하면 반드시 기회가 있으니까 네.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열심히 한번 열심히 하는 사람이 꼭 기회가 오는 게 당연하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허민영이라고 합니다. 민영 씨야. 저희 영광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직 몇 번째? 저 한 네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만고땡이라고. 만고땡? 네. 만고땡? 어떤 스타일이야? 트로트계 싸이 컨셉이라서 춤을 엄청 엄청 추면서. 와, 노래. 닮았어. 노래 경력은 얼마나? 저 이제 올해 딱 10년 됐습니다. 알지? 이 트로트는 가요는 많이 기다려야 된다는 거. 네. 그렇지만 또 한번 인기가 있으면 오랫동안 롱런하는 거. 그쵸. 그렇지? 네. 그래서 인내가 좀 필요할 거야. 근데 하루아침에 참 모든 세상 일이 다 그래. 쉽지만 않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돼. 알겠습니다. 그치?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그치? 대기를 하던 중 갑작스레 방송 관계자에게 즉석 섭외를 받게 됐는데요. 바로 위층에 올라오시면 라디오 센터거든요. 여기 네. 2층. 한층 올라가면 예, 사이사이로 네, 추억속으로라고 내일 저녁에 7시 때 하는 건데요. 아, 알겠습니다. 예, 예. 녹음하는 건가요? 네네네, 사전 녹음이고 강진 선생님이 지금 무대 끝나면은 바로 하기로 했고, 예, 이후에 무대 끝나고 네네네. 무대를 앞두고 급히 라디오 부스로 향합니다. 뜻하지 않은 좋은 기회에 설레고 긴장되는데요. 아니 춘천 여기 MBC 라디오 공개 방송 왔는데 갑자기 라디오 차장님께서 오시더니 너무 좋다고 즉석에서 라디오 출연 좀 제안하셔갖고 무대 올라가기 전에 지금 급하게 올라왔어요. 라디오 너무 좋죠. 추억의 옛 노래들을 들려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특별 게스트로 출연하며 자신의 이름과 노래를 홍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고땡의 주인공, 버티고의 주인공 허민영 씨 이곳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추억 속으로 애청자 여러분. 행성 출신 트로트 가수 트로트계의 싸이 허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버티고라는 노래 듣고 왔는데요. 만고땡도 그렇고요.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곡이군요. 네네네. 네. 무대에서 격하게 춤을 추다 보니까 네. 비트를 좀 멜로디를 많이 넣었습니다. 네. 네. 우연히 찾아온 행운의 기회. 짧은 시간이지만 귀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을 성실히 알리는 민영 씨입니다. 그 사이 공개 방송 분위기는 점차 달아오르고 민영 씨의 순서도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냥 즐겁게 놀다가 오자라는 생각으로 무대 올라가기 전에는 항상 노래 틀리지 말자, 안무 틀리지 말자 이걸 항상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만 재밌게 놀고 우리 끝나고 엄청 많이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많이 해요. 즐거워요. 그 생각하면, 먹을 생각하면. 자, 소개해드릴게요.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허민영 씨 무대입니다. 역시 그의 등장만으로도 관객들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하는데요. 드디어 그의 필살기 익살스러운 무대로 관객들의 흥을 돋우며 함께 신나게 놀아봅니다.
관객들을 확실히 사로잡은 민영 씨. 그 유쾌하고 뜨거운 무대를 입증하듯 그가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관객들의 사인과 사진 요청이 쏟아집니다. 나날이 갈수록 변화된 자신의 인기를 조금씩 실감하게 되는데요. 오늘 무대도 성공적인 것 같네요. 제가 지난달에 왔었거든요. 이번 달에 열기가 한 5배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와, 내가 이렇게 많은 함성을 질러주시고 핸드폰에 이름까지 다 새겨주시고 이렇게 나오셔서 사진 찍어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최고예요, 오늘 하루. 땀이 엄청 젖었어요. 네. 뭐 이 정도는 그때 옷 마시실 때 보셨죠? 이런 땀 때문에 제가 의상 맞추는 게 되게 신경을 쓰는데 오늘 다행히 거기 사장님이 원하신 대로 너무 잘해주셔갖고 너무 편하게 춤췄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후회 없는 오늘의 땀으로 쏟아낸 무대. 참 길고도 짧은 하루였는데요. 그렇게 관객들의 마음을 열며 자신의 간절한 바람들이 조금씩 꿈으로 향하는 중입니다. 서울의 한 녹음실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왔어. 바쁘신데 이렇게. 벌써. 얼굴이 더 좋아지셨어요. 그래? 얼굴 너무 잠을 못 잤는데. 얼굴 너무 좋아지신 것 같은데. 아 그래? 잘 지냈어? 네, 이제 결혼하고 막 활동 시작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좀.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민영 씨의 만고땡을 작곡한 안영민 씨인데요. 홍진영 씨를 비롯해 김종국과 다비치, 에일리 등의 히트곡을 만들어 온 유명 스타 작곡가입니다. 친구의 후배 아니었나? 맞아요. 그치? 네, 친구의 후배였었어요. 제 친구들의 동생이었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싹싹하고 형들한테도 너무 잘하고 그래가지고 저희 형들이 되게 이뻐하는 동생이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곡을 달라고 계속 얘기했었는데 그냥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집 앞까지 찾아와서 찾아갔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열정을 보고 이제 곡을 쓰기 시작했죠. 대선배님의 어떤 10년의 무명 시절을 거치며 민영 씨는 오랜 고민 끝에 안영민 작곡가를 찾았는데요. 지금의 곡을 받기까지 2년이란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요즘 무대 서면 앞에 나와서 그렇게 춤추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지셨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다행이네. 춤추시는 분들 너무 많아지셔갖고. 네가 즐거워야 될 것 같아. 네가 무대에서 그게 즐거워야. 네, 즐거워야 돼. 그게 보이더라고. 너 하는 거 보고 진짜 아이고 잘하네. 쌈이 나오기 전에 음악이 딱 나오면 그때부터 어디 놀이동산 온 것 같은 느낌이라서 혼자 들썩들썩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좋더라고. 다음 번 트로트 남자 가수한테는 곡을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민영 씨의 인기도 참 반가운 일이지만 무엇보다 작곡가로서 자신의 곡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민영 씨의 모습이 그를 더욱 흐뭇하게 하는데요. 곡이 좋으니까 소화를 할 수 있는 진짜 너무. 그 노래를 처음에 딱 받아서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그냥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내가 원했던 음악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해 주신 역시라는 생각을 했었죠. 정말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그래 이거다 이 노래다 라는 생각이 딱 들었죠. 바로 듣자마자 한 번에 처음 번에. 만고땡이란 노래는 민영 씨의 원하는 음악 색깔과 무대 콘셉트 모두 잘 갖춘 곡이었는데요. 무엇보다 다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준 곡이었죠. 작곡가님 지금 활동하시는 거 보시면은 어떠세요? 신기해요. 이 친구를 이제 저는 처음에 이제 가수인지 모르고 이제 뭐 지인들 통해서 봤었으니까 근데 무대를 이렇게까지 뭐 잘해낼 줄도 몰랐고 정말 좀 어떻게 보면 고맙죠. 뭔가 제 노래를 뭔가 더 좋고 신나게 막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무대에서 그러니까 저는 되게 고마운 친구죠. 3년의 공백기를 깨고 다시 찾아온 무대. 기적처럼 좋은 기회에
지금의 인기까지 안겨준 데엔 그의 꿈을 응원하는 이 가까운 손길들 덕분이었습니다. 본인이 계속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트로트 이런 음악이라는 게 자기가 되게 본인 가수가 되게 즐거워야 뭔가 사람들이 그게 전달이 되니까 에너지가. 그러니까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지만 뭐 본인의 노력은 정말 계속 필요한 거니까 지금처럼만 이렇게 열심히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주변의 애틋한 관심과 도움으로 가수 허민영이 탄생됐듯 그 감사와 보답에 대해 다시금 깨닫게 되는 오늘입니다. 며칠 뒤 횡성 고향집을 찾은 민영 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아버지 기일이세요. 그래갖고 집에서 횡성에서 제사 지내려고 가족들 다 모여갖고 이제 제사 준비하고 있어요. 그가 서울에서 사회생활을 한창 시작할 20대 중반 무렵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아들의 트로트 가수의 꿈을 간절히 함께 바라던 아버지였기에 민영 씨는 요즘 부쩍 더 그립습니다. 라이터가 지방은 원래 횡성 풍습인지 모르겠는데 나가서 제가 태우고 소원을 빌고 아버님한테 안부 전해드릴 겸 제가 직접 가서 태우고 와야죠. 갔다 오겠습니다. 아버님한테 안부도 좀 전해드릴 겸 이번 앨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드릴 겸 아버지가 늘 가까이 자신의 곁에 있다는 믿음 하나로 어려운 시절 위안과 위로받으며 지금의 민영 씨가 올 수 있었는데요. 잘 되게 도와주시겠죠, 아버지가. 아마 언제 돌아가셨어요? 2007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12년째 됐어요. 워낙 아버님이 노래를 정말 좋아하셔서 아마 지금 살아계셨으면 아마 저랑 같이 다니실 정도로 아마 좋아하셨을 거예요, 매번. 제사를 끝내고 가족들과 오랜만에 식사 자리를 갖습니다. 그런데 먼저 식탁을 장식해 놓은 민영 씨의 노래 행사 포스터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걸 횡성에서 저 노래 망고땡 첫 무대를 횡성에 초대해 주셔갖고 이렇게 저도 모르게 포스터를 이렇게 해놨는데 엄마가 아마 자랑스러웠는지 봐보세요, 감독님. 이거 집에 엄마가 이렇게 해놨어요. 엄마 아까는 또 기분이 좋으셨는지 또 이렇게 또 해놓으셨네요. 이게 횡성에서 첫 무대였어요. 망고땡 첫 발표 무대였죠, 이게. 갖고 있어야 되겠어. 치우지 말고. 그의 이름과 노래가 조금씩 알려지면서 가족들이 모이면 먼저 민영 씨의 활동 근황 소식으로 이야기꽃을 피우기 시작하는데요. 요번에 그 노래 망고땡 노래 대구 그 야구 삼성 라이온즈라고 야구팀 거기 오준이 권호준 선수 등장곡으로 들어갔어요, 이번에. 네, 그래서 지금 응원가로 좀 틀리고 있어 지금. 초등학교 시절 지역의 노래자랑에 참가해 대상을 받을 만큼 그 끼와 재능이 남달랐던 민영 씨. 얼마 전 가수 생활 이래 처음으로 고향의 무대에 올랐는데요. 가족분들은 이게 민영 씨 무대 하는 거 보셨어요? 망고땡? 네. 어떠셨어요, 보시니까? 저보다도 그 주위에서 너무 막 흥겨워하고 막 격려를 많이 해주시니까 정말 내 자식이지만 잘하더라고요. 잘하더라고요, 아주. 우리 할머니 이렇게 걸어주시는 거 좀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날
일어나 춤을 추셨어요. 가수 데뷔한 다음에 좀 무명 시간을 오래 가졌는데 네네. 네. 좀 안타까우시겠어요? 안타까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로. 예, 말은 못했지만. 예. 그래도 이제 요새 조금 좀 이제 제가 좀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신나요. 진짜 좀 망고땡이에요. 정말. 그 어렵다는 연예계의 길. 앞날을 알 수 없는 긴 무명의 시간들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이 오죽했을까요? 동생이 갑자기 이제 진로를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진로를 얘기를 해서 이제 많이 반대를 했는데 한 번도 뭔가를 끝까지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너무 강하게 얘기를 해서 이제 사실 피해 있었던 거죠, 저희 집에. 근데 이제 고맙게 오히려 이제 사실은 매형이 불편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해서 좀 처음에는 한 6개월 정도 있는다고 해서 왔었지만 좀 이제 오래 있었죠. 그래서 남들이 막 무명 10년 이렇게 한다고 하면 10년을 어떻게 하나 생각했는데 지금은 생각하면 이제 10년이 사실 훨씬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10년이 금방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10년 됐으니까 이제 우리 민영이도 좀 빛을 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엄마 같은 누나, 엄마 같은 누나, 아빠 같은 형. 솔직히 저희는 그래요. 우리 매형이 많이 또 이해력이 너무 줘서 좀 우리 딸이 편안하게 동생을 데리고 있었지. 매형이 그걸 이해를 못하면 안 되는데 너무 착하시니까. 어릴 적부터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고 오로지 가수, 그 꿈 하나만으로 달려온 민영 씨를 잘 알기에 가족들은 그를 뒷바라지하며 끝까지 믿어줬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혼자 계시는데 강원도에 혼자 계시는데 이제 어머니는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참 좋은 기회를 얻을 텐데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항상 죄인처럼 저를 보면 그렇게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시면서 제가 이제 집에 있다 서울로 가면 그 뒷모습이 올라가시면서 얼마나 그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시면 얼마나 눈물을 훔치시겠어요. 가족 생각하면 가족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 버틴 것 같아요. 눈물 나는데 눈물 안 흘릴 거예요. 안 흘릴 거예요. 이걸 방송을 또 엄마나 형이나 누나가 보면 울까 봐. 아버지가 떠나신 후 엄마와 누나, 형 모두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큰 사랑으로 자신을 보살펴줬는데요. 이제 그 감사에 조금씩 보답해 나가려 합니다. 아버님이 저렇게 승승장구하시다가 이제 그 해부터 조금 잘못되신 그런 해에 저놈이 이제 딱 집을 나가면서 사실상 어머니 쓰러지셨고 아버님 그때부터 병세가 좀 더 악화되셨고 그래서 그때는 미웠죠. 그리고 뭐 그래도 미워도 동생이니까 잘 되길 기원을 했는데 그 잘 되는 길이 상당히 멀리 돌아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잘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기 혼자 이제 생활할 때랑 또 틀리고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우리가 4월 달에 결혼했는데 이제 새 식구도 생겼고 저도 이제 결혼하기 전보다는 많은 부담이 갈 거예요. 이제 그거 생각해도 저는 엄마 입장에서 그것도 마음이 좀 짠해요. 솔직히. 근데 이제는 정말 내 한 가정을 이뤘으니까 좀 더 성실하게 잘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많이 예뻐하고 좀 이제 자주 찾는 그런 가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멀고 긴 연예계의 생활이지만 이 속에서 인생을 배우고 성장해 왔는데요. 가족의 위대함을 깨닫게 해준 시간들. 무명 가수의 삶이 준 큰 자산이자 가르침이지 않나 싶습니다. 카페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민영 씨. 평소에 진짜 존경하고 만나 뵙고 싶었던 서른도 선생님 만나 뵐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여기 지금 선생님 찾으러 여기까지 왔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앉아요. 아이야. 얼굴 잘생겼네. 네? 몸도 좋고. 우리나라 트로트계의 제왕이자 전설이라 불리는 가수 서른도 씨를 만나는 이 자리가
꿈만 같은 민영 씨. 원래 자기가 하던 일은 뭘 했어요? 원래 그 전에는 그 개인 경호원 하다가 어쩐지 못 보니까 매니저를 조금 하다가 딱 운동한 몸이고 매니저도 했고. 네, 매니저 하다가 누구? 뭐 가수 바다 씨, 최지우 씨, 유선 씨. 매니저 하다가 이제 자기 꿈을 이루려고 이제. 네, 이제 앨범 낸 지 10년 됐습니다. 오늘 서른도 씨와의 만남에서 가장 기대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노래에 대한 평가였는데요. 민영 씨 최근의 인기곡을 유심히 들어보는 서른도 씨. 아니 중독성 있고 그 아이디어도 가사도 괜찮고 다 좋은 것 같네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제 트로트를 한다고 나오는데 이게 냉정히 따지자면 이거는 트로트 음악이 아니거든. 지금 EDM에다가 약간 젊은 이들의 랩이 믹스된 음악이라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정통 트로트라고는 할 수가 없지. 근데 이제 이 음악은 아이디어는 좋았던 것 같아요. 작곡도 잘했고 젊은 친구가 했으니까. 그리고 망구땡이라는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중독성 있고 좋은데 조금은 약간 더 좀 트로트적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트로트 가수로서 생각지 못한 가장 기본적인 비평에 민영 씨가 조금은 놀란 듯한데요. 대중 뭐 하여튼 이 음악계에 종사하면서 어떻게 이제 갈등이라 하면은 자기 꿈을 늘 갖고 있는 게 그게 갈등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루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좀 전문가의 조언도 필요해.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 감각이라는 건 아무래도 좀 전문가의 조언도 좀 받고 이래서 기획하는 것도 괜찮지. 트로트계의 대선배로서 냉정한 조언을 담아 트로트라는 장르와 그 노력들에 대해 진지하게 설명해주는 서른도 씨입니다. 잘한다 하면 되죠. 근데 서울 가본 사람이 서울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두 갈래가 있어요. 하나는 고속도로가 있고 하나는 구도로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모른다는 것은 이건 월권 행위지. 고속도로를 가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부터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찾고 싶은 심정이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확실한 이야기를 해줘야죠. 이거는 의욕을 내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죠. 그저 한두 마디의 말과 칭찬이 아닌 냉담한 트로트의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안내하고픈 건데요. 내가 그동안 고생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딴 거 없어. 인내와 끈기야. 끝까지 밀고 나가는. 누구든지 고생할 수 있고 누구든지 아마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인생 자체가 편안하게 가는 길은 없어요. 어떤 분야든. 이렇게 시작하고 아픔을 다 갖고 있지. 그래서 성공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해도 그 성공이 오래 이어지는 거예요. 과정이 있었으니까. 그렇지. 그런 과정이 없었더라면 만약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면 그걸 감사를 모르겠지. 당연히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잘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만이 생기고 그러다 하루아침에 나라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더라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교만하지 않고 그럼 더 오래 가겠지. 이런 거는. 그 누구보다 지금 민영 씨의 상황과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만큼 35년의 트로트 인생에서 얻은 교훈과 소신들을 아낌없이 전하는 서른도 씨입니다. 이렇게 후배 가수 보시면 이제 옛날 어려웠던 시절 많이 생각나시겠어요? 당연하죠. 이제 시작이잖아요. 나는 만약에 다시 돌아가라면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오려고 하니까 우선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내가 가장 그래도 이해하기 쉬운 말로 인내와 끈기라는 표현을 했잖아. 경쟁자 속에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본인이 그 사람보다 2배, 3배, 4배를 뛰어야 하냐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 탑을 쌓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냐고. 그러니까 그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잘 이겨내라고 내가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트로트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한국인의 아픈 마음을 위로했듯 민영 씨의 무명의 시간들, 그 인내의 여정들이 곧 자신은 물론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 것입니다. 아니 솔직히 그냥 좋아요 이러고 그냥 좋은 얘기 해주시고 가실 줄 알았더니 제가 너무 바랬던 말씀들을 주옥같이 다 해주고 가신, 지금도 아직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정말로. 아 최고신 것 같아요 진짜. 만약 못 만나 뵀으면 아마 저는 평생 제가 하는 음악이 맞다고 생각하고 갔을 텐데 선생님이 예시도 딱 정확히 들어주시고 앞으로에 대한 어떤 기로에서도 좀 아주 큰 영향을 주실 수 있는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해주셔갖고 아, 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참 더디지만 이 오랜 기다림 끝에 조금씩 꽃을 피우고 있는 민영 씨. 트로트를 만나 인생의 희로애락을 배워가는 중인데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진실과 따뜻함으로 움직이는 가수가 돼가고 있는 거겠죠. 그냥 허민영 하면 일단 강원도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왔으면 좋겠고 그게 꿈이에요. 꿈이고 두 번째는 그냥 서서 노래하는 가수들 되게 많잖아요. 저 친구만 나오면 뭔가 들썩거리고 뭔가 기대가 되고 오늘은 또 어떤 웃긴 퍼포먼스를 어떤 춤을 보여줄까 라는 기대를 갖게 만드는 가수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진심이에요. 트로트는 늘 한결같이 한국인들의 감동과 흥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죠. 그래서 민영 씨가 이 음악을 고집하고 사랑하는 이유인데요. 자신의 역경을 위로해준 큰 힘이었던 만큼 앞으로 자신의 노래가 세상의 위안이 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